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그 영상의 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네팔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우 박사님께서 네팔에 가셔서 작가들하고 어떻게 접점이 됐고 그 다음에 네팔 작가들이 드디어 한국에 와서 한 달, 두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예술과 문화적인 경험을 쌓고 교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저희 한국 작가들이 드디어 네팔을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가들과 또 저희 작가들이 네팔에 가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그때 기억 좀 소환하셔서 얘기 내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 의료 봉사를 하게 된 거는 86년부터 89년까지는 그 네팔에 있는 예. 간질 환자, 네. 뇌전증이라고 그 환자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약을 네. 수집해서 보냈어요. 네. 그 우리 카운터파트에다가. 근데 그 병은 그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 네. 약만 제때 먹으면 그 증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정신과를 하기 때문에 네. 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학교에 있을 때만큼 대규모 봉사는 못 하더라도 네. 뭐 혼자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거만 선택해가지고 뭐 하니까 내 아이라도 거기 의사가 있는데 네. 그 어려울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게 문화교류를 해. 네. 지금까지 친해놓은 화가들 네. 초청하고 우리 화가들이 여기 오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 뭐 다 좋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오고 1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처음 테이프를 끊어야 되잖아. 네. 그게 누가 갈까 이 생각하다가 내가 갔어. 내가 그때 사진에 심취해가 네, 있을 네, 때니까 경주 남산에서 석불 사진 네. 이걸 가지고 이제 100점을 100점. 하고 그 다음에 화가는 지금 제주도가 계시는데 네. 우리 가족 아카데미아 멤버예요. 네.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이 네팔에 이런 사정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 테이프를 당신이 끊으시오. 그랬더니 좋다고 뭘 하면 좋겠냐. 그게 대작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A4 용지 사이즈만하게 네. 그 안에 그림을 그려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한테 테마를 달래요. 네. 그래서 내가 달마 그림을 그리달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정형화된 달마의 그림이 아니고 네. 달마도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걸 다 그려달라고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마가 밥 먹는 거, 달마가 소변 누는, 대변 누는 거, 달마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 또 뭐 친하게 지내는 거, 달마가 춤추는 거, 이게 일상생활이잖아. 그 사람 물론 수도자이긴 하지만은 수도자이지만은 일반인. 인간이니까 달마를 인간화, 자꾸 이렇게 신생하게 만들지 말고 달마도 우리처럼 먹을 거 먹고 배설할 거 배설하고 감정이 솟으면 싸우고 이게 다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려달라고 그랬어. 100점을. 네. 처음에는 고민을 하더니 그 고민하지 말라고 말이지. 당신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고 똑같이 그리면 될 거다. 얼굴만 닮아고. 얼굴만 닮아놓고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 힌트를 줬더니 100점을 그렸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네. 100점을 전시했더니 완판. 네팔에서 완판이에요? 네팔. 그때는 그림을 수집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 네. 아닌데 그게 완판이 됐어. 내 생각은 재밌게 그려놔서 그런 거야. 달마가 대변 누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림에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학적으로. 신선한 거야 이게. 네. 달마 그러면 네팔 사람도 달마에 대한 그 이제 북쪽에 사는 그 저기 불교. 몽골리안족들은 네. 달마에 대해서 다 알죠. 예. 이제 그런 두 가지를 해서 네. 내가 찍은 그 석불은 기증을 해서 뭐 우리 회를 위해서 봉사해 준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라고 도네이션. 내가 100점을 다 기증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이경윤 선생하고 갈 때가 그 이후 같은데. 그 이후입니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까지 갔는 거예요. 계속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네.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전시였고요. 그러면 그때 그 테마를 보면은 이제 불교에 대한 이런 테마로 갖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회화적인 거나 사진의 어떤 장르를 떠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그게 거예요. 자기들은 달마 그러면 그렇죠. 부처님인데 네. 그렇게 숭상만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뭐 일상생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신기하게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시연회를 해서 네. 붓하고 화선지 가지고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그리는. 네. 근데 그 사람들 개념은 수채화라도 이래 보고 세밀하게. 터치하고 또 보고 이래 그리잖아요. 네. 동양국 하는 걸 가만히 이래 있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직관. 휙 이래 부르면 그게 사람들이 너무 놀래.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 그래서 내가 설명해. 동양화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는 거는 잠깐 그린다. 그렇죠. 서양화라는 것은 생각은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릴 때는 한 순간에 그리는 게 동양화다. 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때는 전시장이 어디였습니까? 그 나인구 아, 나인고에. 아, 저 그 어딘지 라진바스에 있었는데 예, 지금은 라진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나인 갤러리냐면 9사람이 올라가지고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나인 갤러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초대되셨던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풍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작가들도 그때 많이 왔었죠. 그거 많이 왔죠. 그 전시장에 그 내가 놀란 거는 각국 대사들이 왔어. 우리하고 그 문화 교류가 없는 중국 대사, 소련 대사 이런 동구권 예. 대사들도 온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분들은 왜 어떤 게 오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렇죠. 문화적인 관심사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은 그게 이제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고 싶은 거고. 네팔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 이번에 그 사람들은 뭐 한국에 직접 올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예. 그 89년에 학생 데리고 의료 봉사를 갔거든. 갔을 때 아주 산간 지역에 가서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셀파들이 우리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텐트도 쳐주고 뭐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생각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내가 그렇다면 이 봉사가 끝나면은 역할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그 셀파들을 모시고 그 안에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카르나 파크라고 있어. 네. 굉장히 크잖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골프장도 네, 있고 네. 말이지. 골프장이 정글이에요, 정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텐트를 치고 셰프들은 그 안에서 쉬라고 그러고 네. 우리가 차도 끓이고 시장 가서 이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분들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대사관을 초청했어. 그래서 대사관하고 고려만 초청해서 개념을 피크닉 개념으로. 네. 그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희들 얘기하면 뒷불이죠. 뒷풀이지. 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환경도 좋지만은 말이지. 자기들은 늘 이렇게 만들어서 서브만 했는데 대접받는 대접을 이렇게 받아보니 기분 좋잖아. 네. 그러니까 훨씬 가까워지고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때 무서운 얘기는 음식을 해놓으면 원숭이들이 와서 다 집어가. 아, 맞아. 거기 원숭이가 그렇지. 거기 사는 원숭이들이 그걸 집어가고 말이지. 이제 그런 식인데. 사람 반 원숭이 반이에요. 90년에 계엄령이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 데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희 그때 막 봤었잖아요. 나도 그때 부상당했어요. 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원에서 집회를 불허하는 거예요. 네. 할 때가 있어요. 천상 호텔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약간인데 예티 호텔, 그게 제일 오래된 호텔이거든. 네.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옛날 홀이 있거든. 네. 그걸 빌려가지고 네팔 화가부터 시작해서 셀파들, 또 대사관 이래서 총 100명을 초청했어요. 네.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것도 이제 격식이 있으니까 네. 네팔 격식대로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나마스테 리셉션이라고 나마스테 리셉션 이름 맞습니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100명하고 우리 대원들하고 합하면 120, 30명 되잖아. 네. 그 호텔의 급수가 그게 5성급 호텔이잖아. 네, 네. 비용이 얼마나 나왔겠어. 그래도 오소 그래도 뭐 몇백은 나왔지 않았을까요? 120명이면 700달러. 700달러 지금 한 90만 원? 음. 100만 원도 안 되는 안 돼. 그 당시는 뭐 그죠? 아무리 그 당시라고 그쵸.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놀라서 내가 한국일보에 가서 이 얘기를 했지.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서로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맞아요. 이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밥 좋은 거 먹고 그 그쵸. 700달러 주자면 그 생각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착화가 우리가 된 끝날 거네요, 때까지 그쵸?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네. 이어져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건가 하면요. 사실 요즘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가 워낙 뭐 빈번하게 이제 워낙 뭐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전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그냥 뭐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대상자가 그 정말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리셉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리셉션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교류하는데 큰 힘이 훨씬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만 생각해도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 돌아오지만 그게 아마 다음 돌아갈 때까지 계속 회자가 되고 또 언제 오고 이런 게 아마 계속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박사님께서 뭐 이걸 막 어떤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